경상도 어느 고을 관아 앞마당에 잔치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붉은 보자기를 덮은 상 위에 떡과 약과가 쌓였고 술병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마당에 앉아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 누더기를 걸친 거지 하나가 포졸 둘에게 양팔을 잡힌 채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지의 맨발이 마당의 자갈을 밟으며 끌렸고 누더기 사이로 갈비뼈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사또가 대청에서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거지가 사또의 생일잔치 한복판에서 대체 무엇을 했기에 포졸에게 끌려 나온 겁니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 거지의 정체와 사또의 잔치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아시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는 석 달 전 한양 권례에서 시작됩니다. 영조 26년 가을이 막 시작되던 무렵 문과에 급제한 지 2년째인 이생이라는 젊은 관원이 임금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생은 한양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관원이었습니다. 종육품 사원부 감찰로 크게 눈에 띄는 관직이 아니었습니다. 집안도 한양의 남산골 가난한 양반이었고 과거에 급제한 것만으로도 집안의 영광이라 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생에게 밀명이 떨어졌습니다. 암행어사로 경상도 한 고을에 내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봉서를 받는 순간 여러분, 조선에서 암행어사의 봉서란 집 앞에서 열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숙소에 돌아가 혼자 뜯어야 했고 뜯는 순간부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이생이 봉서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마패 한 개와 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패에는 말 두 피를 징발할 수 있는 이마가 새겨져 있었고 밀지에는 고을의 이름과 한 줄의 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상도 고을 부사 오모의 비리를 탐문하라. 여러분, 여기서 오부사라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한양에서도 들려 있었습니다. 부임한 지 3년 그 사이에 백성의 민원이 3번이나 가명에 올라왔는데 3번 모두 묻혔습니다. 가명의 아전들과 오부사가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원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오부사가 고을의 황곡나라에서 빌려준 곡식을 거둬들일 때 이자를 법정 한도보다 높게 매기고 차액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쌀 한 석을 빌려주면 이자로 서마를 받아야 하는데 오부사는 5마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2마리면 적어 보이지만 온 고을 백성 수백 호에게서 거두면 해마다 쌀 수십 석이 새어나갑니다. 그런데 이생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로 파견되는 것은 처음이었고 관직 생활 2년 동안 지방에 내려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양의 서재에서 글만 읽던 사람이 탐관오리의 비리를 파헤쳐야 하는 겁니다. 이생의 약점은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생은 경상도로 내려가기 전에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고을의 암행어사로 들어가면 아전들이 먼저 눈치를 챕니다. 양반 행색의 젊은 외지인이 고을에 나타나면 소문이 반나절이면 관아까지 퍼집니다. 그래서 이생은 변장을 택했습니다. 거지. 조선시대에 암행어사가 거지로 변장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지처럼 보이려면 단순히 옷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생은 한양을 떠나기 전에 사흘을 굶었습니다. 얼굴이 꺼지고 눈이 움푹 들어갈 때까지 도포를 벗고 무명 적삼만 걸쳤는데 이것도 일부러 찢고 진흙을 묻혔습니다. 갓은 놓고 갔고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봉서와 마패, 유척은 적삼 안쪽에 꿰매 넣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누더기이지만 안쪽에 조선 왕실의 권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생이 경상도 고을에 도착한 것은
가을이 깊어진 9월 보름 무렵이었습니다. 고을의 저작거리에 거지 행색으로 나타나 장터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동양 그릇 하나를 앞에 놓고 암행어사가 거지 행색으로 장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옆으로 지나가는 아전들도 포졸들도 이 거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생의 눈만이 장터를 훑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첫 닷새 동안 장터에서 관찰만 했습니다. 아전들이 장꾼에게서 세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는 것을 보았고 쌀가게 주인이 황곡 이자 때문에 가게를 닫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터의 거지들 진짜 거지들 사이에 섞여 밥을 얻어먹으며 이생은 고을의 사정을 하나씩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 때 이생의 옆에 노인 하나가 앉았습니다. 한 노인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등이 굽었고 한쪽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이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도 황곡 때문에 일이 됐는가? 한 노인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전답 5마지기를 가진 자작농이었는데 3년 전 가뭄이 들어 황곡을 빌렸습니다. 갚을 때 이자가 법정 한도를 넘었지만 항의하면 아전이 부사 어른의 명이라며 더 거두었습니다. 결국 빚이 불어 전답을 빼앗겼고 아들은 밀린 소장료 명목으로 옥에 갇혔습니다. 노인의 전답은 지금 오부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생의 손이 적삼 안쪽으로 갔습니다. 마패가 닿았습니다. 지금 당장 꺼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생은 장터 뒷골목의 빈 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거지들이 모여 자는 곳이었습니다. 이생의 옆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고 다른 거지 서너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경 무렵이었을 겁니다. 어디선가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광기의 가야금 소리와 함께 소리가 나는 쪽은 관아였습니다. 이 밤에 관아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부사가 또 기생을 불러 놀고 있구나. 백성은 굶는데. 이생이 관아 쪽을 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등불이 훤했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장터에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오부사의 생일잔치에 고을의 모든 양반과 상민을 초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생은 이 잔치에 들어갈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부사라는 사람에 대해 좀 더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탐관오리였던 것은 아닙니다. 오부사는 원래 한양의 중류 양반이었습니다. 학문에 재주가 있어 30의 문과에 급제했고 첫 벼슬은 한양의 성균관 전적이었습니다. 청빈하다고까지는 못해도 크게 흠잡을 일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경상도에 가뭄이 닥쳤을 때 오부사의 처가가 전답 20마지기를 잃었습니다. 처가가 무너지면서 아내가 병을 얻었고 약값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오부사가 경상도 부사로 부임한 겁니다. 처음에는 황곡 이자를 조금 더 걷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두 말쯤이야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부사는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처가가 무너지고 아내가 아프고 관직자의 체면은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발 한 발 미끄러진 겁니다. 그러나 한두 마리 5마리 되고 5마리 10마리 되면서 이 사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생은 거지 행세를 하며 3달 동안 고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장터에서, 주막에서, 관아 앞 광장에서 거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드물지만 거지 앞에서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더 드뭅니다. 사람들은 거지가 옆에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이생은 듣기만 했습니다. 2달째 되었을 때 이생은 3가지를 파악했습니다. 첫째,
오부사가 황곡 이자를 부풀려 거둔 금액이 3년간 쌀 약 150석에 달한다는 것. 둘째, 빼앗은 전답이 12마지기이며 전부 오부사 또는 친척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 셋째, 관아의 아전들이 오부사와 한통속이어서 고을 안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 문제는 셋째였습니다. 이생이 아무리 거지 행세를 하며 돌아다녀도 관아 안의 장부를 볼 수 없었습니다. 황곡 장부가 관아 문서고에 있었는데 아전이 지키고 있어 들어갈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생에게 장부가 필요했습니다. 장부 없이 마패를 꺼내면 탐문 결과 비리가 의심됩니다라는 보고만 할 수 있을 뿐 현장에서 파면 처분까지 끌고 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생에게 다가왔습니다. 월양이었습니다. 월양은 이 고을의 광기입니다. 광기란 관아에 소속된 기생으로 잔치 때 술을 따르고 가무를 하는 것이 본분이었지만 사실상 부사의 시중을 드는 처지였습니다. 오부사는 월양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월양이 이생에게 접근한 것은 장터의 우물가에서였습니다. 이생이 물을 뜨고 있을 때 월양이 옆에 서서 물을 퍼담으며 이생의 손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것은 이겁니다. 월양이 이생의 손을 본 겁니다. 누더기를 입고 얼굴에 흙을 묻혀도 석 달간 굶어도 손은 속이기 어렵습니다. 이생의 손에는 붓을 잡아온 굳은 살이 있었고 손톱은 때가 끼지 않았습니다. 밭일이나 짐꾼일을 해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월양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거지가 아니지요. 이생의 등에 식은 땀이 돋았습니다. 이생은 부인하려 했지만 월양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광기요. 부사에게 학대를 받고 있소.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사의 비리를 알려줄 수 있소. 대신 한 가지를 부탁하겠소. 이생이 물었습니다. 무엇이오? 내 기적을 풀어주시오. 이 고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오. 여러분, 기적이란 광기의 명부입니다. 기적에 이름이 올라있는 한 광기는 고을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월양에게 이 고을은 감옥이었습니다. 이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돕겠소. 대신 나에게 장부가 필요하오. 월양이 말했습니다. 한 달 뒤 부사의 생일잔치가 있소. 잔치 때 문서고의 경비가 느슨해지요. 아전들이 전부 잔치상에 나가니까 그때 내가 문서고의 열쇠를 빼내겠소. 여러분, 계획이 세워진 겁니다. 잔치 당일 월양이 열쇠를 빼내고 이생이 문서고에 들어가 장부를 확보한 뒤 잔치 한복판에서 마패를 꺼내 어사출두를 선언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지 않으면 관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생은 거지입니다. 거지가 어떻게 관아의 잔치에 들어갑니까? 이생이 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사의 잔치에 거지도 들어갈 수 있소? 한 노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지. 부사가 생일에 적선하는 채 하느라 거린 서너 명을 불러 밥을 주거든. 겉으로는 베푸는 척, 실은 양반들 앞에서 얼굴 치장하는 것이지. 이생의 눈이 빛났습니다. 적선용 거린. 그 자리에 끼면 관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서고는 잔치상에서 담장 하나 너머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10월 보름 오부사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생은 그 한 달 동안 더 철저하게 거지 행세를 했습니다. 장터의 진짜 거지들과 어울려 밥을 얻어먹고 관아 앞에서 동냥을 했습니다. 포졸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아전에게 쫓겨나도 되돌아왔습니다. 고을의 사람들은 이생을 장터거지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석 달 동안 이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임금의 명을 받은 어사가 거지 행세를 하며 쫓기고 굶고 바닥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마패 하나만 꺼내면 끝나는 일인데 장부가 없으니 꺼낼 수가 없습니다. 잔치 사흘 전 관아에서 포졸이 나와 장터에 걸인 넷을 골랐습니다. 부사의 적선을 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생이 그 넷 중 하나로 뽑혔습니다. 잔치 당일 이생은 관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생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부사가 잔치 전날 문서고의 자물쇠를 바꾸어 버린 겁니다. 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10월 보름 하늘이 맑았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잔치상이 수십 개 펼쳐지고 고을의 양반, 아전, 향리, 이방, 별감까지 죄다 모였습니다. 기생 16명이 가물을 준비했고 악공이 해금과 장구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거린 3명과 함께 관아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포졸이 넷을 마당 구석에 앉혔습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부사 어른이 적선하실 것이다. 이생은 앉아서 눈으로 관아를 살폈습니다. 문서고는 마당 서쪽 담장 하나 넘어 문서고 앞에 아전 하나가 서 있어야 하는데 잔치상 때문인지 아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양이 말한 대로 경비가 느슨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생이 문서고 쪽으로 시선을 보내는 순간 심상치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서고 문이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노쇠 자물쇠가 아니라 크기가 한 뼘은 되는 철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전날 바꾼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생의 등에 식은땀이 돌았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부사가 대청에 나타났습니다. 비단 도포에 새갓을 쓰고 허리에 관대를 둘렀습니다. 양반들이 일어나 절을 했고 기생들이 술을 따랐습니다. 오부사는 얼굴에 웃음을 띠고 양반 하나하나에게 잔을 건넸습니다. 겉으로 보면 인자한 부사의 생일잔치였습니다. 이생이 마당 구석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잔치상 위에 떡과 고기와 술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백성의 황곡 이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 노인의 전답 5마지기, 옥에 갇힌 한 노인의 아들, 쌀가게를 접은 장군의 돈 그것이 저 잔치상 위에 떡과 고기로 변해 놓여 있는 겁니다. 이생의 이를 악문 입술 사이로 핏물이 배어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마패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장부가 없으니까요. 오부사가 잔치 중간에 마당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거린들이 와 있구나. 밥을 내려라. 내 생일에 베푸는 적선이다. 양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사의 인덕을 칭찬했습니다. 밥상이 나왔습니다. 거린 넷 앞에 놓인 것은 흰 쌀밥이 아니라 잡곡밥에 된장한 종지뿐이었습니다. 양반들 앞에 잔치상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이생은 밥을 먹는 척하며 월양을 찾아 눈으로 마당을 훑쳤습니다. 월양이 보였습니다. 대청 아래에서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월양이 이생 쪽으로 시선을 보냈는데 고개를 미세하게 저었습니다. 자물쇠가 바뀐 것을 월양도 알게 된 겁니다. 열쇠를 빼내더라도 자물쇠가 맞지 않습니다. 장부를 꺼낼 수 없습니다. 계획이 무너진 겁니다. 이생이 밥상 앞에 앉은 채 생각에 빠졌습니다. 장부 없이 마패를 꺼내야 하는가? 그러면 오부사는 근거 없는 탐문이라고 반박할 것이고 가명의 아전들과 결탁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어사출두는 칼 없는 장수와 같았습니다. 그때 월양이 술을 따르다가 오부사의 옆자리로 갔습니다. 오부사의 옆에 앉은 사람은 이방이었습니다. 관아의 서류를 관리하는 수장, 바로 문서고의 열쇠를 쥔 사람. 월양이 이방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1잔, 2잔, 3잔. 이방이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양이 계속 술을 따랐습니다. 4잔, 5잔. 이방의 눈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월양은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쇠를 빼낼 수 없으면 열쇠를 가진 사람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이방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으면 허리춤에 찬 열쇠 꾸러미를 빼낼 수 있습니다. 6잔, 7잔. 이방이 비틀거렸습니다. 8잔째, 이방이 상위에 엎어졌습니다. 기절한 겁니다. 월양이 이방의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를 빼내어 소매 안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 오부사가 대청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부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부사는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5년간 비리를 저지르면서 한 번도 걸리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이 주변을 경계하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부사가 포졸을 불러 귓속말을 했습니다. 포졸이 고개를 끄덕이고 마당을 가로질러 월양에게 다가갔습니다. 월양, 부사 어른이 대청으로 올라오라 하셨다. 월양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매 안에 열쇠가 있었습니다. 대청에 올라가면 오부사가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부사의 시선이 마당 구석의 거린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생을 봤습니다. 이생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 척했지만 오부사의 눈은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부사가 포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저거지, 처음 보는 놈이다. 어디서 온 놈인지 물어봐라. 포졸이 이생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어디서 온 놈이냐? 이생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한양에서 흘러온 거지올시다. 포졸이 이생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지치고 얼굴이 너무 깨끗하구만. 이생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포졸이 이생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사 어른 앞으로 가자. 이생이 끌려갔습니다. 이 대목이 일단락에서 말씀드린 그 장면입니다. 거지가 포졸에게 양팔을 잡힌 채 잔치상 한복판으로 끌려 나오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생이 끌려 나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처음부터 월양이 계산한 일이었다면요? 월양이 계산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양은 자물쇠가 바뀐 것을 잔치 시작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꾼 겁니다. 문서고에 들어가는 대신 장부를 이생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월양은 이미 장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려야 합니다. 월양은 관기로서 관아 안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이생과 계획을 세운 직후 월양은 문서고에 들어가 황국 장부 원본이 아니라 장부의 핵심 내용을 베껴 적었습니다. 사본을 만든 겁니다. 원본을 빼내면 아전이 알아챌 테니 사본을 적어 품에 간직한 겁니다. 글을 아는 기생. 여러분, 관기 중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여인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월양은 기방에서 글을 배운 기생이었고 숫자에 밝았습니다. 장부의 날짜, 호별 황공량, 이자율, 실수남량을 전부 베꼈습니다. 15장. 사흘밤을 세워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월양은 문서고 열기를 포기하고 이생에게 사본 전달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방을 술에 취하게 만든 것은 열쇠를 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잔치에 혼란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방이 쓰러지면 오부사의 시선이 이방에게로 가고 그 틈에 사본을 이생에게 건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부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월양과 이생을 의심했습니다. 계획이 어긋난 겁니다. 월양은 대청으로 불려 올라갔고 이생은 포졸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오부사 앞에 이생이 세워졌습니다. 오부사가 이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이놈 어디서 온 거지냐? 고을에서 본 적이 없는 놈인데. 이생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한양에서 떠돌아온 거지올시다, 부사 어른. 오부사가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이놈의 몸을 뒤져라.
이생의 적삼 안쪽에 마패와 봉서가 꿰매져 있었습니다. 포졸이 몸을 뒤지면 발각됩니다. 그러나 이때 마패를 꺼내면 장부가 없으니 증거 없는 출두가 됩니다. 포졸이 이생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생의 누더기를 잡아당기려는 순간 대청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월양이 넘어졌습니다. 술상을 엎지른 겁니다. 고의였습니다. 술이 오부사의 도포 위로 쏟아졌고 잔치상 하나가 뒤집혔습니다. 양반 두어 명이 일어서며 소리쳤고 기생들이 황급히 치우러 뛰었습니다. 혼란이 벌어진 23초, 월양이 넘어지면서 이생 쪽으로 미끄러졌고 이생의 손에 무언가를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 뭉치, 장부 사본 15장이었습니다. 이생의 손에 장부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23초의 혼란이 석 달간의 자맹을 완성시킬 순간이라는 것을. 오부사가 도포의 술을 털며 월양을 노려보았습니다. 인연이 미쳤느냐? 월양이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사어른. 오부사의 시선이 월양에게 고정된 사이 이생은 종이 뭉치를 품에 밀어 넣었습니다. 오부사가 다시 이생을 보았습니다. 꺼지, 아직 서 있었느냐? 곤장 20대를 쳐라. 잔치에 부러운 재수 없는 놈이다. 포졸이 곤장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등을 폈습니다. 석 달 동안 구부리고 있던 등이 펴지니 키가 한 뼘은 더 커 보였습니다. 누더기 안에서 마른 어깨가 벌어지고 꺼진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이생의 손이 적삼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꿰맨 실을 뜯었습니다. 손에 잡힌 것은 나무패 하나, 앞면에 말 2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패. 이생이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잔치상 앞에 앉아있던 수백 명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구 소리도 해금 소리도 웃음소리도 멈추었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거지의 손에 들린 마패를 보고 있었습니다. 포졸의 곤장이 허공에 멈추더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부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이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직접 인용되는 유일한 대사입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리고 이생이 품에서 꺼낸 두 번째 것 종이 뭉치 15장 이 잔치상 위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마패가 공개되자 관아 앞마당에 폭풍이 지나간 듯한 침묵이 깔렸습니다. 조선시대의 암행어사가 마패를 꺼내는 순간 그 고을의 모든 권력은 어사에게로 넘어갑니다. 부사도, 이방도, 포졸도 어사의 명을 따라야 했습니다. 마패는 임금의 대리인이라는 뜻이니까요. 이생이 잔치상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포졸은 관아 출입구를 봉쇄하라. 아무도 나가지 못한다. 포졸들이 어사의 명을 받고 움직였습니다. 양반들이 웅성거렸고 아전들이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오부사는 대청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생이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잔치상 위에 펼쳤습니다. 황곡 장부 사본 15장. 부사 오모, 이 장부를 보시오. 이생이 장부의 내용을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영조 24년 황곡 이자율 법정 3할을 5할로 부풀려 징수한 내역. 호별로, 날짜별로. 3년간 초과 징수한 쌀 총량 148석. 그리고 백성에게서 빼앗은 전담 12마지기의 소유 이전 내역. 오부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장부는 위조된 것이오. 원본이 아니지 않소? 이생이 대답했습니다. 원본은 이관아 문서고에 있소. 지금 열어 대조하겠소. 오부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생이 포졸에게 명했습니다. 문서고를 열어라. 포졸이 문서고로 갔지만 자물쇠가 바뀌어 열쇠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생이 오부사를 보았습니다. 부사,
자물쇠를 왜 바꾸었소? 오부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생이 명했습니다. 자물쇠를 깨라. 포졸이 도끼를 가져와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쇠가 부서지고 문서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생이 안으로 들어가 황곡 장부 원본을 꺼냈습니다. 사본과 대조했습니다. 숫자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잔치상 위에 원본과 사본이 나란히 놓인 겁니다. 수백 명의 눈앞에서 오부사가 3년간 백성의 쌀을 빼돌린 증거가 공개된 겁니다. 마당에서 소리가 터졌습니다. 양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고 아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낸 것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한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한 노인 이생과 함께 거린으로 앉아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한 노인의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울음도 웃음도 아닌 참았던 것이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아들을 풀어주시오. 이생이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생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첫째, 부사 오모는 황곡 부당 징수, 전답 강탈, 공금 횡령 혐의로 즉시 파면한다. 둘째, 부당하게 초과 징수한 쌀 148석을 백성에게 환급한다. 셋째, 빼앗은 전답 12마지기는 원래 소유주에게 반환한다. 넷째, 소장료 미납으로 부당하게 투옥된 백성을 즉시 석방한다. 다섯째, 오부사는 한양으로 압송하여 의금부에서 신문을 받도록 한다. 포졸이 오부사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생의 팔을 잡았던 포졸이 이제 부사의 팔을 잡은 겁니다. 오부사가 대청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갓이 벗겨졌습니다. 비단 도포 위에 월양이 엎지른 술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시즌 전까지 잔치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겁니다. 잔치상이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떡과 고기와 술이 쌓인 상. 이생이 포졸에게 명했습니다. 이 잔치상을 마당의 백성들에게 내려라. 잔치에 구경 온 상민들, 장터 사람들, 거린들에게 잔치상이 돌아갔습니다. 백성의 돈으로 차린 상이 백성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한 노인이 잔치상 앞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부사가 적선이라며 내놓은 잡곡밥이 아니라 흰 쌀밥이었습니다. 노인의 마른 눈에서 한 줄기 물이 흘렀습니다. 후일담을 전합니다. 오부사는 한양으로 압송되어 의금부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황곡 횡령과 전답 강탈이 확인되어 관직을 영구히 박탈당하고 유배에 처해졌다 합니다. 빼앗은 전답은 원 소유주들에게 돌아갔고 한 노인의 아들은 석방되었습니다. 월양은 이생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가명에 보고하여 월양의 기적을 삭제하도록 청했고 월양은 고을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생은 이 공로로 한양에서 승진하여 훗날 사헌부 장령까지 올랐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생이 경상도에서 석 달간 거지 행세를 한 일은 오래도록 고을의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훗날 그 고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다 합니다. 부사의 생일잔치에 끌려온 거지가 마패를 꺼내 잔치를 뒤집었다더라. 잔치상은 백성에게 돌아갔고 부사는 끌려갔다더라.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고을의 장터에는 이런 말이 돌았다 합니다. 거지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어사인지 모른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